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내혈관병원장 이상철입니다. 뉴 닥터 트루스 새로 시작을 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다시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관상동맥질환 팀의 떠오르는 스타 저희 최기홍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기용입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내용들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최기홍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두 편에 이어서 관상동맥 질환 관련된 내용으로 관상동맥 석회화 치료, 관상동맥 중재시술 기법, 그리고 시술 후 약물 치료까지 관상동맥 최신 치료 완벽 가이드 시리즈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뤄볼 주제가 관상동맥의 석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상동맥의 석회화. 석회화란 게 뭔가요, 최기영 선생님? 석회화라는 것은 이제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일어나다가 변화들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칼슘으로 변하면서 이제 관상동맥의 석회질이 침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칼슘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은 칼슘인 거죠? 그 칼슘 맞습니다. 네. 검진에서 석회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게 치료가 필요한가요? 석회화라는 게 심장 혈관의 바깥쪽에 먼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혈관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석회화 점수가 높다고 모두 다 시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석회화가 있다면 동맥경화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향후에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등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석회화 점수만을 가지고 꼭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 통용적으로 100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관리가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내가 좀 진짜 석회화가 많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인자 관리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느냐. 기름 덩어리가 이제 쌓여 있는 거를 특히 이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 지질이 안정화되면서 동맥 경화 파열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되지만 석회화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회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석회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덜 해도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관상동맥에 이제 석회질이 껴서 오셨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흡연 여부 이런 위험인자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석회화 점수가 꽤 높은데 더하기 증상이 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다든지 가슴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쉬면 좋아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CT 검사라든지 아니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혈관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 석회화 생긴 거 없앨 수 없나요? 네, 없앨 수 없습니다. 석회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노화의 과정이라서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20대로 되돌려 달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석회화가 혈관을 좁게 만들면 혈관 성형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의 성형술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석회화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냥 가지고 사신다. 그리고 지금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요거를 인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피부에 나는 검버섯 같은 거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니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 석회질 하면은 칼슘이잖아요. 네. 특히 어르신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골다공증 이런 것 때문에 칼슘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먹으면 칼슘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너무 과용량을 드시면 진짜 석회화가 늘어난다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상용량의 칼슘을 드셨을 때 석회화가 늘어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칼슘 제제 드시는 거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좁아져 있는 분들 시술을 하다 보면 이 석회질이 있으면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그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하죠? 맞습니다. 협착 정도가 심해진 상태에서 석회화가 심한 병변은 치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려면 첫 번째로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고 잘 넓어지면 혈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텐트를 넣는데요. 석회화가 칼슘 덩어리니까 돌덩이가 딱 버티고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풍선을 불어도 혈관이 잘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 스텐트를 넣게 되면 찌부러져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발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심한 병변을 중재 시술을 할 때는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돼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돌을 갈아내는 시술입니다. 그걸 로타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는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이거를 1분에 18만 번 정도 회전을 막 시키면서 저희가 밀었다 뒤로 뺐다를 반복하면 돌이 갈리게 돼서 이제 크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생채기가 나면 그 다음에는 풍선으로 불어도 잘 넓어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치료법 중에 하나는 요로결석이 있으면 밖에서 체외 충격파로 요로결석을 깨는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초음파로 깨는 거죠. 그거를 혈관에다가 적용하는 특수 풍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초음파가 달려 있는 풍선을 이제 삽입을 하고 거기서 혈관에 확장을 시킨 다음에 초음파로 돌을 깨는 겁니다.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 돌덩이에 크랙이 납니다. 크랙들이 난 상태에서 풍선을 세게 불면 혈관이 잘 확장되고 스텐트가 잘 펴지게 돼서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보험은 되나요?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로 돌을 갈아내는 로타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인데. 네, 다이아몬드인데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초음파로 깨는 그 풍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 학회 차원에서도 이걸 보험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관상동맥의 이제 석회화와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들었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것도 우리 최기용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최기용 교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 최신 치료 완벽 가이드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